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지문을 보여드릴 건데요. 그걸 한국말입니다. 그걸 듣고 나서 어떤 말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일한 것이 그 자체의 동일한 부분으로 해서 동일한 것과 관련하여 동시에 정반대의 일을 하려 하거나 겪지 않으려 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동일한 것이 그것 자체의 동일한 부분에서 동일한 것과 관련하여 동시에 정반대의 일을 하려 하거나 겪지 않으려 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분명 우리말입니다. EBS 해설지에서 갖고 온 건데요. 밑에 있는 지문의 일부예요. 이 지문을 듣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야, 이게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어렵게 표현하지?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일부 영어 강사들이 이런 거 갖고 학생들에게 이런 말합니다. 현혹한다랄까요? 이렇게 현혹하죠. 예를 들면 나, 너, 사랑해. 이렇게 하면은 초등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내가 너를 싫어하지 않는 이유를 열거해 보고 좋아하는 이유를 열거해 보니 좋아하는 열거의 수가 싫어보다 더 많은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거하고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 너 사랑이란 말은 확정진 거거든요. 이것은 사랑이라고. 근데 우리 인간이라는 것의 감정은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해 본다면 사랑하는 감정은 아닌데 싫어하는 감정을 한번 열거해보고 좋아하는 감정 열거해보니 너의 감정을 알고 싶었거든. 싫어하는 감정보다 좋아하는 감정이 더 많은 것 같아. 이건 뭐예요? 그냥 호감이 좀 있다는 거죠. 더 많은 것 같다.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정확한 과학적 표현이에요. 인간의 감정을 사랑이라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처럼 내 감정이 묘한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고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싫어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는데 정의는 내리고 싶고 좀 더 이런 거예요. 이거는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정확한 표현이고 과학적 표현이니까 그런 그러니까 독해를 이런 지문들을 이해를 잘해 나가는 것이 바로 성숙한 이성인 거예요. 성숙한 이성이 뭐겠습니까? 판단할 줄 알고 좀 더 정확하게 세상을 볼 줄 알고 문해력이죠. 다시 말하면 문해력. 그 문해력은 영어의 구문과 관련이 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이거 구문 모르시나요? 우리말로 구문은 이미 머릿속에 내장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소설 읽으면서 구문 독해 안 하잖아요. 근데 분명 이것을 다 알고 있는데 해석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구문 때문이 아니며 또 하나 단어 때문도 아니죠. 여러분 모르는 단어 없죠. 다 아는 단어예요. 동일하다, 부분, 관련하여, 동시에, 반대적인 일을 하려 하다, 겪지 않다, 분명하다, 모르는 단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구문을 몰라서 모르는 것이 아닌데 이렇게 해놓고 이게 바로 영어의 기초이기 때문에 너는 기본적으로 구문 알아야 되라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단어를 알아야 돼?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단어 알아도 해석 안 돼요. 구문을 알아도 해석 안 돼요. 이런 독해를 잘하는 것이 이해를 잘하는 것이 분명히 문해력이고 뛰어난 능력인데 독해에선 이래놓고 원인과 결과를 병명을 잘못 잡아서 원인은 이것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아셨죠? 이걸 정확히 알으셔야 돼요. 좀 더 과학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밑에 보시면 단어 모르는 단어 없을 정도로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한 단어들만 쓰고 있어요. 그런데 구문 때문도 아니에요. 문제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바로 문해력에 관련된 겁니다. 이제 한번 같이 지내가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래요. 아, 단어 때문은 아니구나. 확실합니다. 두 번째, 구문 때문도 아니다. 확실합니다. 말을 하는데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말귀를 못 알아듣는구나. 그럼 어떻게 될까? 그에 대한 해결책을 이제 여러분들이 찾아야겠죠. 네, 가볼까요? 결국에 독해를 많이 해보는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거와 함께 이제 어떻게 이제 이 문장을 하나로 이해할 수 있는 관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강사들이 제시해야 되는 거죠. 구문 독해를 할 것이 아니라. 자, 멘탈 커지션. 자,
ION입니다. causation. 자, 정신의 cause는 야기시키다죠. 그러니까 결국에 정신이 야기하는 것들이라고 보세요. 정신의 인과관계. 멘틀과 바디의 문제. 결국 정신이라는 것이 이제는 바디도 우리가 멘털이 결국에 어떤 원이 돼서 정신이 몸도 지배하는 뭐 그런 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보도록 하죠. We are all familiar with the battles between reason and desire. 우리 모두는 익숙해요. 싸움, 이성과 욕망의 싸움이 익숙하죠. Socrates asks whether there are 30 people who don't wish to drink.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목마른 사람이 있나? 마시고 싶지 않은? 그쵸? 목마른 사람인데 마시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나? 라고 물어봤어요. Indeed there are. 근데 실제는 있다는 거죠. 야, 요게 이제 반론이에요. 소크라테스, 오케이, 알았어. 근데 인간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 복잡하다고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있다니까. A sign of faucet that reads non-potable water do not drink. Want to take away a person thirsty, but she want to wanna drink. 어떤 사인이 있어요. faucet. 수도꼭지에 어떤 사인이 붙어 있는데 이 사인의 표지는 뭐라고 읽혀지냐면 읽어보면 non-potable, 마실 수 없는 물이다. 그러니 마시 마세요라고 써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take away, 사람의 thirst, 목마름을 앗아가 주진 않겠죠. 그러나 마시고 싶지도 않을 겁니다. 이게 두 가지가 공존하는 거죠. Yeah, there is something paradoxical about this. The word thirst means wish to drink.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역설적인, 이것은 역설적인 것이 있어요. 그 단어 thirst, 목마름이란 것은 물을 마시고 싶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you are imagining people who are wish to drink and do not wish to drink. 당신은 이런 사람을 imagine,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마시고 싶어, 그런데 동시에 마시고 싶지 않아. 정확한 표현이죠. How could that be? 어떻게 그게 가능할 수 있지? 자, 이제 설명합니다. It is obvious that the same things will not be willing to do or undergo opposites at the same part of itself in relation to same thing at the same time.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정확히 받아들이면 해석이 되고 이거를 무슨 말이야 하면서 동일한 난이도, 동일한 크기로 해석을 하면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동일한 것 이렇게 되면 똑같은 중요도를 갖고 배치돼 있잖아요. 글이요. 그러다 보니까 핵심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명백한 건 같은 것이 하거나 겪거나 정반대적인 것을 같은 게 정반대적인 것을 하거나 겪거나 하지는 않을 거예요. 같은 부분에서. 이해되시나요? 같은 것이 자신의 똑같은 일부에서 반대를 하려고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설명해 볼게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냥 언어 그 자체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언어 자체를 받아들여 보세요. 제가 설명을 좀 다시 할게요. 이게 포인트인데 같은 것이 I라는 사람이 있어요. 같은 사람이야. 나예요. 하거나 겪거나 밀린 기꺼이 하거나 또는 겪거나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반대되는 거예요. 반대되는 것을 하거나 물을 마시거나 마시지 않거나 두 가지잖아요. 반대잖아요. 이게요. 반대적인 것을 같은 부분에서 나라는 사람이 그 나라는 자체의 같은 부분에서 이 사람은 뒤에 보면 이해가 갈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같은 부분에서 정반대의 것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같은 것에 관련해서 그리고 같은 시간대에
다른 시간대가 모르겠지만 같은 시간대 같은 거라면 I라는 사람이 동시에 두 개를 같은 부분에서 하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I라는 사람의 이게 이 뇌가 있다 생각합시다. 뇌가 있어요. 뇌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예를 들면 거 지금 이 부분에서 이 자체의 같은 부분 이 부분에서 동시에 물을 마시고 싶고 물을 마시고 싶지 않다라는 걸 동시에 하거나 정반대적인 반대적인 것을 하거나 겪거나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또 다른 곳이랑 모를까?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같은 것이 반대적인 것을 하진 않을 거야. 이게 정답이에요. 같은 것이 반대적인 것을 하겠어? 여기까지 됐죠? 그것도 같은 부분에서 그 자체의 자신의 어떤 같은 부분에서 같은 걸 하겠어? So 그래서 뒤까지 읽어보세요. 이해됩니다. 이젠 If we ever find this happening this so, we'll know that we aren't dealing with one things but many. 만약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 영혼에서 우리 정신에 이런 것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알게 될 거예요. 아, 우리가 하나를 다루는 게 아니라 많은 것을 다루고 있구나. In other words, 다시 말해볼게요. Since no one thing can both wish to drink and not wish to drink in the same way in the same time. The one thing can have both of those two characteristics. We thus manage this by being one thing more than one. One part of the soul wishes to drink, another does not wish to drink. 다시 말해서 어떠한 것도 동시에 두 개를 마시고 싶은 것과 마시고 싶지 않은 것을 동시에 할 수는 없어요. 같은 방식으로 같은 시간대에. 그러므로 어떠한 것도 두 개의 이러한 캐릭터리스틱 특징을 가질 수는 없죠. 동시에. 그건 바로 with를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매니징하고 있잖아요. 마시고 싶다, 마시고 싶지 않다는 두 가지를 매니징하고 있는 건 바로 one more than one. 하나 이상이 있다는 거죠. 하나 이상이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의해서 관리한다. 영혼의 일부에서는 마시고 싶고 또 다른 영혼의 일부에서는 마시고 싶지 않은 것이다. 이런 거죠. 우리 정신의 체계에서 정신의 영혼이라기 전에 정신. 우리의 정신이 있으면 한쪽 정신에서는 마시고 싶고 한쪽 정신에서 마시고 싶지 않다. 하나 이상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는 얘기죠. 서로 대칭하고 있는 거니까. 이해되셨습니까? 심리학이에요. 심리학. 우리는 혼잣말을 해요. 혼잣말. 혼잣말이 뭐죠? 여러분 가끔씩 혼잣말 하죠. 아 정말 이렇게. 그럼 혼잣말이 뭐예요? 결국에 왜 혼잣말 하죠? 이 말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결국 자기가 있고 나라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나가 있는 거죠. 서로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시고 싶어? 마시고 싶지 않아. 이렇게 사실 이게 지나치게 분리가 되는 건 뭐라 합니까? 이게 정신분열이에요. 병이죠. 정신분열이 되면 내가 혼잣말을 엄청나게 합니다. 이하고 대화를 하죠. 자신과 또 다른 나에게. 자기가 이거 또 다른 사람 분리하기 때문에 정신분열이란 거예요. 근데 혼잣말이 심해지면 정신분열의 특징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두 가지의 이성이 또는 그런 본능이 서로 간에 통화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되게 재밌는 건데 사실 영어라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인풋이 들어와서 우리말로 번역이 돼서 나오죠. 얘가 어찌 보면은 정신분열이에요. 영어가 들어왔을 때 이거를 이쪽에서 야 이해 못하겠어 무슨 소리야 야 내가 이해할 수 있게 바꿀 거야 해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same이란 단어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같은이 또 다른 같은으로 변화가 되죠. 여기서 보면은 동일한 것이 그 자체의 동일한 부분에서 동일한 것과 관련하여 할 때 같은 말이지만 이건 다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훈련이 돼 있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영어라는 건 뭐다? 여러분의 또 다른 나가 있어요. 걔가 움직여줘야 돼요. 얘가 받아들이는 놈이 있는데 얘를 우리말로 바꾸는 얘가 있는데 얘 무의식이라는 얘가 작동하지 않으면 그냥 분절돼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우리말도 어려운 우리말 이렇게 해석하는 건데 이해는 하셔야 돼요. 이 번역이라는 것은 이렇게 해석을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말로 번역을 해가지고 이해 쉽게 만들 수는 있을 거예요. 그것도 쉽지 않을 수 있겠다. 근데 이런 것들은 영어책을 쓴 사람에게는 어찌 보면은 갈등이죠. 단어 그 자체를 완전히 바꿔가지고 새로운 의미로 전달하는 게 더 좋은 건데 그랬을 때 학습자에게는 이게 완전 새로운 단어니까 이게 왜 이게 되지? 전 이해가 안 가는. 다시 말해 A라고 난 봤는데 이 사람이 A 마이너 A3, A4, A5 뭐 이렇게 내니까 왜 A가 이렇게 되는 거지? 라는 걸 이해를 못해요 학생들은. 그래서 해석을 했을 때 이게 왜 이렇게 되나 라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수학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되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다 생략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 과정은 누가 만드는 거죠? 여러분의 뇌가 만들어줘야 돼요. 쉬운 게 아니죠. 그러나 이것은 구문독해도 아니고 보시면 알겠죠. 구문독해가 뭐가 어려워요 이게. 안 어렵잖아요. 말이 어려운 거죠. 아니 말이 정확한 거래 할게요. 말이 정확한 거예요. 이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정확한 거지. 근데 정확한 걸 구별할 수 있는 정확성을 구별할 수 있는 뭐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들의 뇌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냥 흐지부지한 거, 정확한 거 아니라 그냥 간단한 거, 나 너 좋아해. 이것만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거를 바꿀 수 있느냐? 바꿀 수 있죠, 당연히. 그래야 되고. 그래서 독해를 잘하고 싶다는 건 구문 독해나 단어나 암기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걸 잘 해석해야 돼요, 이런 거를. 아주 쉬운 단어 있는데 무슨 소리지? 이런 거를. 네, 오늘 여기까지.